자, 반갑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29일 또 30일, 31일 이렇게 저희도 사실 제일 바쁠 때고 좀 있으면 또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요 시간이 점심시간 때 제가 사실 좀 빌었으면 찍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또 오후에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제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는 저희가 이제 유료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정시 원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가 좋은 선택지를 이제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학생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 무슨 수강을 유도한다든지 무슨 다른 과목을 들으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본질 자체가 이제 신문사 부설 입시 컨설팅 센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 어제도 몇 분이 오셔서 또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상담하는 가장 원칙은 이제 그 당연히 학생의 이제 그 해당되는 학과에 대한 지원 학과에 대한 어떤 합불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 이외에 그 대학에 지니고 있는 사실은 그 분위기라든지 또 학생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또 이런 또 저희 언론사에서 또 보는 시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정말 맞는 그런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막상 대학교를 들어가서 보면요, 자기하고 안 맞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지리적으로도 사실 너무 잘 사는 동네하고도 너무 먼 공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참 많은 이야기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일반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센터하고 다른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실은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훨씬 더 좀 더 다른 형태는 아니지만은 요게 이 방식이 그 학생들한테 더 정확한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우선 저희는 정보가 최고니까 있는 그대로 어느 실시간 업데이트된 정보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실 말씀드리지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뭐냐면 항상 해당 학과의 모집 인원을 보셔야 돼요. 모집 인원을.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모집 인원의 단위가 큰가 작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집 인원이 단위가 작은 학과들이 특히 지방의 대구 경북의 지방의 뭐 모집 인원이 되게 작은 학과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과들은요, 사실은 지른다는 개념도 없어요. 무슨 합격 예측 컷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해는 4명이 지원했다, 어느 해는 34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을 이제 원서를 쓰실 분들은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년도 또 재작년 한 5개년치 그 해당되는 학교에 이때까지 경쟁률 추이라든지 추합 인원이라든지 추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과가 인원이 작다면 2명, 3명, 1명 뽑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는 지금 전년에 비해서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모집 인원 잘 보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불안하신 분들은 모집 인원을 좀 넓은 데로 쓰세요. 안정을 쓰시려면 모집 인원이 넓은 데로 쓰시면 그렇게 합격 예측 컷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든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안정의 원서를 쓰실 분들은 사실 조금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지른다라고 하는 경우는 또 반대로 모집 인원이 약간 들었는데 불구하고 요번에 수시 2월이 좀 된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사실 수시 2월이 된 것들이 예상 경쟁률에는 잘 반영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마다. 그런데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지만은, 우선은 모집 인원이 큰 곳은 좀 예상 안정으로 좀 가시고, 모집 인원이 작은 곳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지르는 곳으로 좀 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모집 인원, 그리고 예상 경쟁률, 그리고 예상 합격 컷의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29일 날 예상 합격 컷이 굉장히 좀 예상 합격 컷이 좀 올라간 추세냐 내려간 추세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예상 합격 컷이 좀 이제 예전에 한 10일 정도 전에 쳤던 예상 합격 컷이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갔다. 그럼 이제 그런 학과들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학과들은 대개 전년도에 폭발했던 과들이 많아요. 반대로 정년도에 조금 펑크 났던 학과들은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예상 합격 컷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것은 솔직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 이게 구분을 좀 하긴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저희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뭐 전문가로서 이제 이걸 이제 전문으로 하니까 이제 보면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우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서 지금 쓰지 마시고, 또 혹시 만약에 전공 서비스라고 있는데 점수 공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굳이 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서승한 중경외시 상위권 정도 학과들은 아이들이 자기 성적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물어보고 점수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점수 공개라는 것은 서승한 이상 이외에는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지방대학교를 간다든지 혹은 아니면 뭐 메디칼이 아니고 메디칼이나 혹은 서승한 이상 아이들은 뭐 전공을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먼저 자기 정보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고,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제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뭐 학교마다 이제 정시 마감 날짜가 다르고, 그래서 애들이 깜빡하고 안 못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개 29일부터 30일까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 12월 30일까지 이제 원서를 쓰는 기간이고, 그리고 시간도 대개 이제 6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금 보니까 마감 시간이 지금 이제 오후 5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시 원서는요, 언제쯤 그 최종 업데이트가 되냐면, 각 대학이 보통 마감 한 3시간 전에 보통 마지막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보통 한 2시 반에서 3시에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를 하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마지막 업데이트만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 딱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서는 보통 뭐 우리가 이제 그 마감 1시간 전에도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권유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마감이 한 2시 반에 나왔다, 혹은 3시 반에 나왔다.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는 없으니까 해당되는 대학의 마감되는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그때 이제 한 30일 날 오후 한 4시나 뭐 그 정도에 지원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학교마다 마감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들 대부분 6시인데요. 예외적으로도 또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시를 이제 지원을 이제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여러분들 원서를 특히 이제 보통 그냥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재수가 확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쓰기 싫은 거 억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어머님도 아버님도 별로 크게 막 그냥 써봐라. 자기도 뭐 갈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 경우 그냥 원서 쓸 때 보면 원서 저장을 누르거든요. 저장은 지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원서 저장을 지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지막 프로세스까지 자기가 지원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추가 증빙 서류 날짜, 마감 날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반드시 서류 접수 여부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최근에 원서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 고3들,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현 고3들이 참 마음이 좀 아픈 게 뭐냐면, 현 고3들은 너무 불리해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거 개인 저도 뭐 학부모고 또 저희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저희 뭐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고3들이 너무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고3들이 믿는 구석이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 영어였거든. 영어였는데 2018학년도 이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 영어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요, 수능 잘 친 애들은 수시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시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선택하는 아이들, 생원을 선택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수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멘붕 온 상태가 많거든요. 그 중에 보면 논술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내신 좋은 아이도 있고, 보통 교과는 다 체제를 거니까 또 학종에 보면 자기 열심히 수행평가라든지 뭐 융합탐구라든지 주제탐구라든지 그 세특활동 열심히 하신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오직 수시만 바라보고, 또 수시가 인원이 27만 명이잖아. 27만 명, 27만 명. 근데 정시는 6만 명이거든요. 아이들 수시만 바라봤던 애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어 때문에 수시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정시라고 하는 이 공간으로 다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사실 지금 되게 멘붕이 온 상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이제 학생들이 원서 쓸 때 보면 우리 전 대구 이제 경북을 중심으로 하니까 서울 쪽은 아예 갈 생각 못 하고 의외로 여러분들 영남대, 뭐 계명대, 뭐 대가대, 대구대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바글바글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진학사라든지 다른 또 진협 자료라든지 올해 보면 누가 그 말 하대요. 진협 자료에서 보면 영남대학교 점수가 너무 올라갔다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요, 그런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보니까 얘는 분명히 붙어야 될 아이들이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영남대 정도 라인업, 계명대 정도 라인업들은요, 무조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수시로 들어갈 아이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점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영남대, 계명대 정도는 여러분들 원서 쓸 때 진학사 칸수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진협 자료 보면 영남대 점수가 좀 올라갔거든요, 작년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이유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입시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들요, 그냥 선생님이 쓰라는데 써줍니다. 그냥 선생님이, 야, 너 요번에 뭐 대구 가톨릭대 사라, 대구대 쓰라, 경일대 쓰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아이들 그냥 대부분 그렇게 써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잣대가 진협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대학교,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교 원서 쓰시는 분들은 꼭 말씀드리지만은 진협 자료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진협 자료가 확인 안 되시는 분들은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뭐 늘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메디칼, 의치, 한약소, 메디칼 쪽은 거의 약 한 80% 정도는 뭐 78%, 80%, 79%뭐 적게는 72%, 보통 80% 정도는 보통 N수생, 재수도 없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시라고 하는 이 게임, 이 정시라는 이 룰 자체는 고3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룰이 맞아요. 왜냐면 고3들은 뭐 어머님들 뭐 아시겠지만 고3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보면 뭐 저는 오로지 뭐 수능만 판다라고 하지만 학교 분위기라는 게 중간고사 있고 또 기말고사 있으면 자기 혼자 솔직히 뭐 자기 스토리 넣고 또 안 되잖아요. 학교마다 애들 다 남들 내신 챙긴다고 챙기고 있는데 혼자 뭐 다른 공부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한 20명 가는데 다른 사람 다 짜장면 먹는데 자기 혼자 짬뽕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고3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고 세특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들 각종 탐구 보고서도 챙겨야 되는 이 상태에서 내신은 내신대로 또 수능은 수능대로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탐런을 많이 했죠. 올해 사탐런을 한 6만 명 정도 가까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아무리 쉽다고 사탐이 쉽다고 하지만 가탐에 비해서 이제 암기 과목이 작다는 거지 그 자체도 쉽지는 않잖아요. 왜? 수능 자체가 상대평가니까. 이게 자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쨌든 간에 정시라고 하는 이 공간으로 어쩔 수 없이 덩떠 밀려서 나와 있는 상태가 됐고, 그 주역이 올해는 영어였습니다. 영어.
영어는 정말 사실 잘못한 거 맞아요. 솔직히 영어 우리가 기본적 1등급이 10% 정도 이제 내기로 했으면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들 3%가 뭡니까? 여러분들 3%가 그러면 애들 영어 믿고 공부했던 애들요 지금 사실 수시라는 전략 자체가 그 신뢰도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들 내년은 무조건 영어 쉽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없고 만약에 내년에 뭐 영어 만약에 1등 컷이 만약에 한 17, 18% 나와도 특별하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애들 어쨌든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면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혹시 지금부터 이제 지르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수시 2월이 되는 모집 단위가 작은 학과 중에서 그 대학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었다면 그 대학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한 하위권, 중하위권이었다면 지르려면요 중상위를 지르세요. 중상위를. 그 중상위가 좀 많이 빠집니다. 알겠죠? 따라서 지르려면 모집 인원이 적고 수시 2월이 한두 명이라도 되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대학의 중상위권을 빠지시면 돼요. 거기를 지르는 게 제일 낫고 만약에 안정을 쓰시려면 그래도 모집 단위가 큰 곳이 말 그대로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런 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느 대학교의 선호도를 차이를 볼 때 사실 이제 수시를 기준으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수시. 지금은 수시가 입시의 대세니까 수시가 27만 명이고 정시가 6만 명이니까. 그런데 막상 정시의 최종 입결 컷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경북대학교만 해도 경북대학교 뭐 제일 선호도가 조금 낮았던 원예과학이라든지 철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최종 입결은요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막연하게 그냥 배치표, 장판지라 부르죠. 그 장판지 상에 나와 있는 순서는 지금 사실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르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내 성적이 한 중하위권 같으면 혹은 그 학교 못 간다면 아예 그 대학의 중상위권 중에서 모집 인원이 작은 학과 중에서 작년에 좀 폭발했던 학과들, 그런 학과들을 쓰시면 제일 좋고 안정을 쓰시려면 모집 단위가 큰 학과들, 그런 학과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모집 단위가 좀 큰 학과에서 여러분들께서 안정을 한번 쓰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게 뭐냐면 그 선생님 저기 뭐야 진학사에서 뭐 진학사 예측을 하는 최초 합띄워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라고 좀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우선 추측컨대 아마 이게 입시 컨설턴트들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보통 최초 합을 띄우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자, 모집 단위가 우리가 한 10명쯤 된다. 모집 단위가 한 10명쯤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집 단위가 10명쯤 되는데 진학사 예상 경쟁률이 6대 1이다. 맞죠? 10명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집 단위가 10명, 예상 경쟁률이 6대 1이면 60명. 10명, 60명 1이 되겠잖아요. 맞죠? 그럼 6대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진학사 합격 예측 분석 대상자 수가 만약에 한 4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럼 4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40명을 아까 경쟁률이 6대 1 그랬잖아요. 40명을 6으로 나눠요. 그러면 6, 7이 한 7명, 6, 7이 맞죠? 7. 그러니까 최초 합격권을 한 7명 정도로 최초 합격 컷을 잡아요. 최초 합격 컷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3배수까지는 아마 최종까지 가지 않겠나 해서 총 만약에 예상 경쟁률에서 만약 10명 모집에 6대 1이라면 총 60명이 지원했죠. 그럼 그 중에서 한 몇 명? 한 21명까지는 최종 컷에 될 것이다 라는 느낌. 그래서 등수를 볼 때 진학사 컷을 볼 때 그렇게 보는 방법에다가 플러스 그 그래프 상에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올해 이 학과를 붙을지 안 붙을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일반 수험생들은
이걸 좀 계산하기 힘들어요. 저희는 물론 계산을 좀 해드리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계산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그 해당되는 대학의 마지막 업데이트 마감 날짜, 그러니까 31일 날 오후 한 3시나 2시 반 정도에 최종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된 경쟁률을 가지고 재빠르게 계산해서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태가 왔고, 더구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정시가 0명이었는데 불구하고 수시 이열되는 학교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1명, 2명 이런 데는요, 한번 질러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질러 볼만 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질러 보시고, 지금 올해 보니까 뭐 가나학원, 그리고 가나학원에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대구 교대 쓴 아이들은 아까도 이제 뭐 프로그램 제가 이제 그 어떤 학생을 봤는데, 대구 교대 쓴 학생들은 당연히 경북대학교를 쓰게 됩니다. 경북대학교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나학원을 좀 조정하는데, 예전에는 경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가 가와 나를 서로 맞물렸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교가 이제 가탐을 필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하고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하고 호환이 안 돼요, 지금. 따라서 아마 경북대학교는 제가 지금 약속을 뭐 분명히 예상을 하지만은 우리 마감 날짜 마지막 업데이트 될 때까지는 정말 경쟁률이 0.6대 1, 0.5대 1 많습니다. 사람들 지금 이제 쫙 지켜보는데도 아마 분명히 많다고 저는 뭐 확실하게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올해 펑크가 나는, 펑크라는 것은 미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펑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지원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최종 입결 컷이 월등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펑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뭐 지금 뭐 이 방송 뭐 많이 안 보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구독자 뭐 24명, 27명 중에서 누구 구독했다 이 느낌이 와요. 이제 제 친구, 제 와이프, 제 딸, 뭐 이게 뭐 아는 형님, 뭐 제자 누구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 뭐 순수한 마음으로 구독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인스타 보면 알겠지만 한번 학력이나 경력에 다 오픈하고, 또 저희 이제 사무실도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는데 저희 이제 오픈하고 지금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통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잘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경북대학교하고 부산대 중에서 부산대는 올해 정말로 펑크 많이 납니다. 미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자 대비 최종 입결 컷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북대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경북대학교는 올해 사탐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경대는 쭉 여러분들 최종 입결 컷도 작년하고 달리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경북대학교 원서 쓰실 분들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마감 시간, 마지막 마감 업데이트 때까지 꼭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 쓰는 것이 제일 이제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차피 뭐 재수로 마음 먹고 삼수로 마음 먹더라도 원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 쓰는 이 과정도 같이 한번 최선 다해서 참여를 하신다면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한 것들이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진학사를 본다면 항상 이제 그 예상 컷 흐름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추이를 좀 살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그 해당되는 대학의 마지막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옛날처럼 무슨 시스템 다운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만 해당되는 대학의 마감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올해 5시에요. 5시 그 시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유의사항을 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언제든지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원서 쓰는 것도 저는 뭐 적극 제가 또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